제4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은 정치 문제로 얼룩진 대회였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대회 시작 전 이스라엘과 자유중국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다. 자유중국의 경우 당시 수카르노 반대 세력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경우 아랍 국가의 마찰 때문이었다. 자유중국은 즉각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끝내 경기를 강행했다. 이에 국제역도연맹은 긴급회의를 거쳐 인도네시아를 회원국에서 제명했고 4회 대회에서 역도 경기는 열리지 못했다. 국제육상연맹 역시 자카르타 대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육상 경기는 일본 등 일부 국가만이 참여한 채로 강행됐고 한국은 육상 경기 참여를 포기했다. 주력 종목인 육상과 역도에 참가하지 못한 한국은 종합 성적 6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아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된 대회가 사회대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카르노 대통령의 이 사람의 제3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그 야심과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가진 모략을 다했던 그런 대회였으니까 아주 스포츠하고는 스포츠가 상당히 오염된, 정치에 스포일된 아주 전형적인 대회가 제4회 아시아 경기대회였습니다. 정치색으로 얼룩졌던 아시안게임은 대회 분열의 위기를 벗어나 방콕에서 5회 대회가 열린다. 자유중국과 이스라엘도 다시 초청받았다. 그러나 이 대회부터 각국의 과도한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첨예화되기 시작한다. 남자 농구 준결승전. 한국과 태국의 과도한 경쟁은 예상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어졌다. 신동파, 이인표 등 화려한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은 예선에서 강적 필리핀을 꺾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하지만 주최국 태국과의 경기에선 계속되는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힘겹게 경기를 이끌어야만 했다. 주최국인 타일랜드의 심판들이 워낙 편파적인 판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플레이가 안 되고 신경질이 나고 심판한테 항의하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자꾸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종료 4분 전 한국팀의 김철갑 선수가 태국 진영에서 슛을 시도하려던 순간이었다. 태국 선수가 김 선수의 옆구리를 가격해 김철갑 선수를 넘어뜨리면서 사건은 벌어졌다. 순식간에 양 선수들 간의 격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상대팀은 개최국인 태국. 흥분한 수백 명의 태국 관중들까지 싸움에 가세해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항의하려고 경기장에 뛰어들었던 손기정 단장도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갑자기 두 명이 서로 엉키고, 그러니까 5명 대 5명이 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서 있는 선수들이 다 나오니까 선수 12대 12. 그러니까 막 싸움이 벌어졌죠.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없죠. 저도 보이는 게 없고, 선수가, 태국 선수만 오기만 하고, 또 관중이 오기만 하면 몽둥이는 피해야 되고, 사람 보면 때리려고 그러면 같이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그 당시 상황하면은 이게 농구장이 아니라 지금 가끔 제가 요새 보면은 유럽 축구장에서 난동 부리고 이런 상태가 똑같이 된 거죠, 사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한국팀은 도망치듯 체육관 밖으로 퇴장했다. 바깥으로 피신원을 하고 다 도망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잔디밭 위에 나가서 이제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면서 한없이 울기도 했고 하도 억울해서 그걸 참다 못해 우리끼리 땀을 치면서 이제 분개를 했는데, 바깥에 있던 그 체육관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관중들이 바깥에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우리 육상 선수, 여자 육상 선수 하나가 다리에 맞고 부상을 했습니다. 한국팀의 퇴장으로 비상회의가 열렸다. 결국 재경기 대신 경기장을 떠난 한국의 기권패로 결정됐다. 굉장히 분했죠. 저희가 아시아에서의 농구 처음 우승이라는 것이 참 한 번도 그 전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기권으로 되어버렸어. 몰수가 됐으니까 그때 선수들이 너무 원통하죠. 곧 이길 수 있는 팀인데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했고. 그러나 한국은 역경을 딛고 종합 성적 2위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다음 70년 아시안게임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국은 이내 대회 개최를 반납해야만 했고 6회 대회는 다시 방콕에서 열리게 됐다. 국제 종합 경기 대회를 하려면은 엄청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 경험이 없었거든요. 아시안 게임과 같은 종합 경기 대회는 물론이고 단일 종목에 대한 대회 유치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대회 개최 반납으로 사기가 꺾인 국민들에게 조오련 선수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는 제6회 아시안게임이 낳은 한국 최고의 스타였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조오련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겠다며 무조건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이내 신인 선수 발굴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낙심하지만 낙향하지 않고 혼자 수영장에서 연습을 계속했다. 수영 연습 도중 조오련은 장홍숙 코치의 눈에 띄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수영하러 왔다가 보니까 좀 거칠긴 하더라도 자질이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밥도 먹이면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코치를 하고 그해 서울시체전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수영연맹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해남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었으면 수영선수 조오련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조오련 선수. 금메달을 따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결연했다.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뒤 다시 남자 자유형 선 그때 출전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시골 소년으로서 올라서 1년 5개월 만에 대표팀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메달까지 바라보게 돼가지고 뛰게 됐는데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죽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물에 가다가 기절해갖고 딱 죽거든 빨리 건져져서 인공호흡 좀 시켜주라고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얘기를 해서 죽지 않으면서 살기로 했죠. 그는 400m와 1500m의 우승, 사상 처음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그의 메달 행진은 계속된다. 다음 7회 테헤란 대회에도 출전한 조오련 선수는 또다시 자유형 400m,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우승 후 모시 한복을 차려입고 시상식에 오른 조오련 선수의 모습은 당시 큰 화제가 됐다. 그 한복 입게 된 동기는 72년도에 미넨에서 비록 내가 예선 탈락을 했지만은 그 아프리카 흑인 선수들이 그 옷도 뭣도 아는 푸대자루 같은 걸 시커먼 데다 이게 민족 의상이겠죠.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언젠가 국제 무대에 가서 기회가 오면은 내가 모시적상을 입고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70년